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영등동으로 이전한 익산 세무서 일대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옛 익산 세무서 청사 인근에 몰린 상가 건물마다 입주자가 연쇄적으로 빠져나가는 등 슬럼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무서 자리 활용을 비롯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군산 홀로그램 컨텐츠 체험존이 준공된 지 3년 동안 문화재 복원과 하자 보수로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내년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의회는 하자 보수가 늦어지고 부실 콘텐츠를 믿을 수 없다며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입장입니다. 익산에 있는 전북과학교육원과 외국어 교육센터에 이용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학생과 일반 시민들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세무서가 오늘 이전 개청식을 갖고 영등동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익산 세무서가 빠져나간 원도심 지역인 남중동은 비상이 걸렸는데요. 옛 익산 세무서 청사 인근에 몰린 상가 건물마다 입주자가 연쇄적으로 빠져나가는 등 슬럼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익산 세무서 청사 출입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익산 세무서 근무자 100여 명은 영등동 신청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남중동에 집적된 세무사 사무실도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은 50여 곳, 직원을 포함해 2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서서히 남중동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존 사무실이 사라진 건물마다 임대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세무서 하나만 이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무서, 사무소가 같이 이전이 되면서 많은 인원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원도심 지역인 남중동은 인구 유출 현상도 뚜렷합니다. 남중동 거주 인구는 지난 2007년 16,000여 명에서 지금은 11,000여 명으로 30%가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루 평균 방문객 200명 정도의 익산 세무서가 이전하면서 지역 상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남중동 주민들은 3층 규모의 옛 익산 세무서 청사를 시급히 활용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유동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조성 등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쉽사리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옛 익산 세무서 청사는 국유재산으로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 매입이나 임대, 내부 공사 등을 고려하면 청사 활용에 상당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만 이쪽으로 와도 하루에 한 300~400명 이상이 여기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세무서를 국가 거기 때문에 영등동으로 둥지를 옮긴 익산 세무서. 그나마 지역 상권을 지탱해줬던 관공서가 사라진 남중동은 슬럼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삼양이노캠이 군산 공장 증설을 마치고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삼양이노캠은 기존 군산 공장에 600억 원을 투자해 이소소르비드 생산 설비를 증설했습니다. 이소소르비드는 식물 자원에서 추출한 성분을 가공해 만든 바이오 소재로 이를 이용한 플라스틱은 석유 소재보다 강도가 높고 자연 분해 속도도 빠릅니다. 삼양이노캠은 국내 최초로 이소소르비드 상용화에 성공해 앞으로 연간 10,000톤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 중단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2억 원이 늘어난 7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지난 2019년 4,484억 원에서 올해는 1조 1,400억 원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민주당의 이를 되살려 현재 국회 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군산에 짓겠다던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사업이 2년째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2년 전 내년부터 5년 동안 5,300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 7부두에 특수목적선 개조와 성능 개량을 위한 지원단지 등을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엔 이를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해수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사업비가 너무 많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에 당초 목표였던 내년 사업 착공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을 포함해 도내 3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을 위해 국가산단 공모에 참여했고, 전주시는 2단계 탄소 소재 국가탄산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완주는 수소특과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산단 공모에는 전국 1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이 중 6곳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전북만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쌀 생산량은 62만 2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4.7%, 2만 8천 톤이 늘었습니다. 올해 생산량은 평년작에 그치지만 지난해의 병충해로 재배 면적 당 생산량이 가장 적었던 탓에 올해 생산량 증가가 두드러져 보이는 실정입니다. 반면 전북을 뺀 모든 시도의 생산량은 줄어 전국적으로 11만 8천 톤이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방세 등을 고액 상습 체납한 개인과 법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모두 300명, 전체 체납액은 10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은 179명이며 익산이 주소로 되어 있는 40대가 4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습니다. 또 법인 121곳 가운데 체납 최고액은 익산에 있는 서비스 업체로 7억 5천만 원입니다. 이들 체납자는 모두 지난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났고 체납액 1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겁니다. 한편 고액 상습 체납자 정보는 전라북도와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이 준공된 지 3년 동안 문화재 복원과 하자 보수로 운영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내년부터 민간에 맡겨 정상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등록문화재인 옛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건물은 그대로 두고 내부는 70억 원을 들여 홀로그램 체험존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2019년 말 공사는 끝났지만 일제강점기 타일 원형이 드러나면서 복원 작업에 2년이 걸렸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초 시민에게 임시로 개방하고 민간의 운영을 맡기기 위해 시의회 동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간 업체를 찾지 못해 반쪽짜리 운영에 그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체험시설이 먹통인 채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하자 보수가 끝나면 내년부터 2년 동안 한 해 1억 5천만 원씩 3억 원을 주고 민간에 운영을 맡길 계획입니다. 하지만 군산시의회는 군산시가 민간위탁 선정기간 연장을 요구한 동의안을 보류했습니다. 업체 부도로 하자 보수가 늦어지고 부실 콘텐츠를 믿을 수 없다며 예정대로 이달 말 공사가 끝나면 민간 위탁이나 직영 등을 놓고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콘텐츠진흥원에서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사업 만료를 하기로 약속한 사업이었었는데 사업에서 처음 단계에서부터 그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었고 2층에 그 홀로그램 영상관이 보수가 11월 30일까지 된다고 하기에 그게 완결이 된 후에 위탁을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위탁 보류를 했습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동의안을 다시 올려 통과되면 곧바로 위탁기간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성부터 시설 확충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시설 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운영자도 찾지 못해 자원을 놀리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산물의 다양한 가공으로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2동과 메가 제소시설 1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는 잉여 농산물을 2차 가공해 로컬푸드로 판매합니다. 또 군산 메가로 만든 지역 맥주로 수제 맥주 브랜드화에 나서는 한편 공동 양조장 설립과 양조 전문가 육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센터는 농산물 가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해썹 시설, 소규모 가공 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지역 농산물 유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익산시와 푸드통합지원센터는 가정간편식 생산에 필요한 지역 농산물 공급과 판로 개척에 나서게 됩니다. 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에 집중합니다. 현재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고구마 닭불고기와 대파불고기 등이 개발됐으며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현재 5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에디스모터스가 최근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주 정도의 검토 기간을 거쳐 기업 회생 여부를 결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회생이 결정되면 에디스모터스는 700억 원 정도의 채무를 조정하는 등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 80여 명 정도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우려됩니다. 군산시 의회에서 군산시가 출연자금을 내 설립한 기관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될지 주목됩니다.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권활성화재단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살피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시의회는 제251회 정례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시민발전 주식회사에 100억 원을 출자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3년 동안 28억 원, 상권활성화재단은 4년 동안 1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익산에 있는 과학과 외국어 교육시설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부터 일반 시민까지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가 전합니다. 익산의 교육시설을 찾는 방문객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북과학교육원을 찾은 방문객은 6만 3천여 명, 올해 10월까지 7만여 명이 방문해 일찌감치 작년 방문객 수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시체험관은 현장 체험학습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4층 규모로 조성돼 100여 종이 넘는 전시 콘텐츠로 기초과학 원리와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굴절 만원경이 세 번째로 큰 천문 만원경도 가져 있고 반사 만원경이 여러 데 있어서 체험 자체가 어렵지 않고 쉽게 체험하면서 놀면서 과학과 수학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서 좋아하거든요. 이와 함께 익산 외국어 교육센터에도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중학생들을 위한 외국어 교육 과정에는 1,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2천여 명의 학생이 수료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센터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캠프나 세계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어 외에도 5개국 언어, 즉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기본 교육 과정과 방과 후 과정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학 캠프나 다양한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익산 어린이 영어 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원어민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은 매달 수강 신청이 조기 마감돼 수강생을 확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체험형 교육시설을 적극 활용해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학교와 학부모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에 나서는 만큼 체험형 교육시설을 찾는 방문객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내일 수능이 치러지는 가운데 익산과 군산에서는 모두 19개 시험장이 운영됩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익산은 10개 시험장에서 2,556명의 수험생이 응시합니다. 또 군산은 9개 시험장에서 2,268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수험생은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진행됩니다. 내일 수능이 치러지는 고사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북소방본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
소방안전관리관을 현장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자 70명이 배치돼 수험생 체온 측정이나 소독, 응급처치 등을 돕고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 이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대로 어제보다 감소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6,5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4천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11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47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852명을 비롯해 군산 357명, 익산 323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4일 기준 1.09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군산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정훈 도의원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올해 집행액은 6억 100만 원 가운데 2억 6,600만 원으로 집행 실적은 44.3%에 그쳤습니다. 또 의료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은 1억 4천만 원 중 3,500만 원만 집행됐습니다.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은 1억 원 가운데 4,900만 원이 집행됐고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은 3,6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으로 단 한 명만 지원됐습니다. 올해 군산과 익산 등 도내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으로 250건이 적발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적발된 250건 453명에게 모두 7억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위반 건수는 군산 48건, 익산이 25건이었습니다. 위반 사례별로는 지연 또는 미신고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신고 57건 등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의회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송승용 의원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송승용 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 징계안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투표로 최종 결정됩니다. 송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전주시 완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한편 도의회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는 경고와 공개 사과, 최대 30일의 출석 정지, 제명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9분쯤 진안군 북이면 익산 포항고속도로 하행선 북위 1터널에서 1톤 트럭이 앞서가던 5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63살 A씨가 숨지고 동승자 57살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5톤 트럭 운전자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방청사 10곳 중 4곳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소방청사 100곳 중 건축 30년이 지난 청사는 7곳, 20년이 지난 청사는 38곳입니다. 특히 건물 또는 대지가 도소유가 아닌 곳은 44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소방 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노출됐다며 도소유가 아닌 청사는 시설 개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현준입니다. 익산시가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기하며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환승장에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또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바람막이 설비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버스 노선과 시간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지역별 탑승 공간을 승객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명판 부착에 나서고 환승 도우미 배치와 콜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이용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7개 권역에 127개 대학이 참여한 대학 총장협의회가 오늘 원광대학교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2년 임기의 차기 회장으로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이 선출됐습니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협의회는 지난해 7월 발족된 이후 지방대학교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교육부와 국회 등에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에서 헤어스타일링과 궁중음식을 주제로 오는 25일과 29일 이틀간 지역 재능 보유자와 함께 배우는 명장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수강 신청은 21일부터 군산시 평생학습 정보망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익산 시립풍물단이 오는 2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익산 예술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공연 감락을 개최합니다. 공연 예배는 익산 예술전당 누리집을 통해 17일부터 가능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0도에서 출발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맑은 가운데 1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